지난주 제가 그 정서적 건강에 이어서 조금만 더 제가 보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이 자기 수용이 결국 이제 정서적 건강의 핵심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외모 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하죠. 사실은 이제 잘생긴 사람은 좀 이제 더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진짜요? 못생긴 사람 뭐 일어나 저러나 못생겼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굉장히 바쁘셔.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물론 이제 꼭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을 뭐 감았는지 떴는지 구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불편한 사람. 굳이 그렇지.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몰라볼까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는 그런 게 이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니까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외모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바꾸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하게는 좀 바꿀 수 없는 것을 빨리 내가 수용하는 것이 너무 건강한 자아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자기 연약함을 100%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다 연약함이 있으면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력은 인간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반면에 연약함은 인간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든다. 성공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업적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이제 저희 그 아내와의 연약했던 거, 저 어린 시절에 그 처절하게 당했던 꼴등했던 거, 또 자녀 교육 때도 이제 힘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죠.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연약함이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강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선교의 금자탑을 쌓았던 그 윌리엄 캐리라는 그 선교사, 그분은 사실 이제 구두수선공이었고 굉장히 연약함이 많았어요.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그 부인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게 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부인만 없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 인도의 슬럼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세계적인 사역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뭐 잘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네, 시원하게. 이제 시원하다. 좋은 대학 출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그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엄청 더 크게 쓰셨을 텐데. 나중에 특집 한번 가죠, 특집. 내려놓은 거 특집으로 한번. 잘생긴 남자분들. 특집을 한번.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연약함이 저도 이제 거울을 좀 자주 보는 편이니까. 솔직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더 원수하고 나폴레옹이 두 분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멋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국 육사에서 이제 답을 했고 진짜 똑똑한 사람. 근데 이 나폴레옹도 자기 생애 동안 그 8,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독서와.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자기들이 회의할 때 원칙이 있었대요. 절대 입을 닫는다. 계속 토론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너무 탁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아무 이야기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참여하면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끝까지 말을 않도록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막 그걸 참는 거예요. 그 자제력, 탁월한 인물이 됐고.
또 미우라 야코라는 이제 빙점의 작가도 자기가 그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맞아요. 큰 그 일들을 이루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벤 카슨이라고 세계적인 그 신경외과 의사죠. 샴 쌍둥이를 처음으로 분리시킨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Think Big라는 책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인뎁스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깊이. 특별히 이제 깊이 책을 읽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바로 이 심화된 지식을 통해서, 깊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남주자, 그게 중요한 거죠.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그 섬김의 지식이죠.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비전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책을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책이 인류 문화의 유산이거든요. 네. 이제 또 클래식한 책일수록, 고전일수록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지만 수많은 책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이 그 자라면서 이제 꿈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서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80까지 살았다고 전제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낳고 키워서 이런 것을 써서 이제 이 학습이 끝나면 자기 책이 나와요. 저서가 나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자서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꿈의 학교하고 월드 리더스쿨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자기 미래를 딱 나온 책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 그려본 미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사단은 경건과 지성이 결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적인 능력과 경건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맞아. 전혀 이제 세상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탁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능이 높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행복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낮은 지능이라도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만 높이려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는, 사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똑같은 지능이라도 엄청난 그 지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렇게 IQ를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105에 불과해요. 이게 IQ예요? 네. 렘브란트가 110이었고 마틴 루터가 115, 하이든 115, 조지 워싱턴 125 이렇게 그렇게 큰 인물들이 지능이 높은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또 작은 성공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잘했을 때 이렇게 침소봉대를 해야 돼요. 정말 잘한다.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축하 파티를 리액션.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20대부터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한 60대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쓰지 않아서 그렇지. 또 60대 가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식생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네.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80까지는 또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인 것은 평생 동안 평생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77세, 미켈란젤로는 80세에 걸작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바하와 브람스와 하이든도 말년에 걸작을 남겼고 버나드 쇼라는 분은 94세, 러셀은 95세, 넬슨 만델라는 92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러 다닌 것이죠.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실 자녀들뿐 아니라 또 우리 부모들이 또 특히 엄마들이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보기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학위도 몇 개 하시고 아직 네. 멀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게 그 지적인 영역에 있어 이제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아름다운 성공을 위해서는 그 실패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채용하는 기준은 중요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최근에 뭐 마션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극복해 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재적인 인물 가운데 83%가 육체적, 정신적 장애, 또 가족관계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줄리아스 시저는 이제 간질, 베토벤은 청각장애, 토스카니는 시력장애,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노력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에일 대학의 이제 로스쿨에 그 에이미 추아라는 이제 중국계 그 교수인데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그룹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쿠바계 그 난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크게 성공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계라든지 뭐 인도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높거든요, 미국에서. 한국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대부분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 출신이라든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선민 이제 그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경험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그 DNA가 작동한 거예요. 열망. 그러니까 바닥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절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성공 유전자를 이제 트리플 패키지라고 해서 세계적인 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부심에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윗바닥을 경험할 때 오히려 이제 이것이 굉장한 성공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충동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절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유명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네, 그래서 이제 카와이 프로젝트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카와이라고 하는 하와이의 섬에서 그 200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부모가 없거나 한쪽이 없거나 너무 어려운 시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거나 중독자거나 이런 아이들을 놓고 해봤더니 아이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70명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군가가 어려서부터 긍정적 정서를 심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다 그랬다든지 선생님이 특별히 케어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쏟았고 정말 그 정신적 후원자가 됐던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삶을 이제 습관화시키는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 반드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저희가 책의 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한번 그 2개 층을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책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4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치유와 재미와 배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어디 가보나.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책 읽는 게 재밌게 재밌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도 즐겁게 만들어요. 리딩 레이스라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계속 그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서 막 이게 책이 한 권씩 늘어갈수록 200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카페를 아이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딱 거기 가면 책에 빠져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레벨별로 책이 있고 주제별로 있고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한적한 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없는 지역인데 네. 48명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4명의 교사에 의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우와. 지금 이제 대기자만 120명. 의정부에서도 오겠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이제 이 책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책들이죠. 딱 읽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너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48명이 3개월 코스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게 돼. 아무도 안 나가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독식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3개월 이제 졸업시키고 마치 그래요. 여기 애기도 또 가지. 네, 줄 섰어요, 지금. 네, 그래서 줄 이제 섰어요. 그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그 다치바나라는 분이 동경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런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뭐냐면 그 대기업 인사부장 600명을 대상으로 그 졸업생을 평가하니까 동경대 출신이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용안은 96이었고 마케팅 능력 등 영업 파트의 적합도는 78이었고 정신적 자립도는 25이었어요. 다만 이해력이 빠르고 요령이 좋다는 항목만 2위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보낸 것이 그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각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보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면 안 되거든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가야지. 맞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IT나 BT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대 가면은 외우는 기계가 되거든요. 해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또 책을 많이 익혀서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건강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하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네. 맺고 있는 관계들을 보면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는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삐걱하니까. 눈물을 지금 쉽지가 흘리고 않아요. 계신데요? 예,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계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제대로 했으면,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키우면 너무 쉬운 거죠. 갑자기 하려니까 이제 갑자기 삐걱거려요. 수능 공부하듯이 네. 힘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맞아. 핵심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라장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연주 목적은 같이 연주하는 분들을 빛내주고 그들의 음악성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고 멋진 말.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즐깁니다.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성이 자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죠. 훈련이 된 거죠. 같이 그러네.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것이 이제 사회적 건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체적 건강이죠. 신체적 건강.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연 미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일을 좋아하고 자연식품을 좋아하고 고구마를 좋아하고 옥수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연 미각을 길들이고 나면 인공 미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딱 처음부터 이렇게 길들여 놓으면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맞아요. 중독이 되는 거죠. 맞아.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라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고 놀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의 향기가 나는 아이로 키워라. 범사에 감사하도록 딱 키워놓으면 먼저 감사하면 돼요. 부모가 먼저 감사하면 아이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강의 흐름을 만들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등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의 사회성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 알아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의 그 습관을 제가 그 쭉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이죠. 일을 사랑한다는 거고 술, 담배와 거리가 멀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절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신단련을 쉬지 않는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죠. 끝없이 공부하고 시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 신체적인 특성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걸 키워주면 저도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저는 딱 배가 부르면 딱 수저를 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그 예전도 회장이 네.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 자매였어요. 딱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큰 인물이 아닌데 그분이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딱 식사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딱 수저를 넣을 수 있나? 그 유혹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 유혹이. 망했어. 먹는 거 조절하는 걸로 사람의 성공과 이게 절제. 절제하는 게 근데 사실 먹는 거 절제하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아까워서 다 먹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맛을 즐겨야 되는데 많이 넣으려고 그래 배 안에. 많이 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대충 씻고 막 삼켜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자녀들의 이제 건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이 섭취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거죠. 진짜 굉장히 많이 먹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ADHD라는 맞아요. 걸 들어보셨죠? 네. 주의 과잉 결핍. 행동을 하고 네. 주의력 결핍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이가 뭘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이렇게 온순하냐, 그러니까 난폭하냐. 쉽게 말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폭군이 되고 아이들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정신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뭘 먹이느냐에 따라 이런 많은 책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네. 일본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성격이 아니라 밥상 탓이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설탕을 과다 섭취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제일당 증상이 나타나니까 폭력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당 떨어져.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과다하게 하면서 신경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니까 부모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전인가 뭐 모르죠. 그게 아니고 네. 어려서부터 뭘 먹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DHD일 경우에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
또 오메가3 효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수면의 질과 양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독성들이 수많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식품에 첨가되는 인공색소와 향료와 방부제 등이 ADHD 발생에 관여한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정크푸드에 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착색료가 뇌를 손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식생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씨.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이제 이 곡식과 과일과 야채, 이제 자연식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뚱뚱한 아이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비만이 평균 그 25% 정도 차지하니까 심각한 수준에 이제 와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소아 비만의 대부분이 패스트푸드 섭취율과 관계가 있다.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정크푸드를, 정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쓰레기라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응? 또 이런 정말 정크푸드가 들어가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소아 비만. 어우, 지금 제 배인데요. 예,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는 지방 세포 자체가 커질 뿐 아니라 세포의 수도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어른보다 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참 성경에서 재밌는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 율법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그래요. 했었는데 네. 딱 보니까 말하자면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랬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칼슘 부족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한가를 보니까 이제 그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일정하게 먹어야 되는데 네. 육식은 엄청난 양의 인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엄청난 양의 칼슘을 뺏어가. 다 배설시켜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칼슘 부족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뼈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첨가물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이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건 뭐예요? 많은 미네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다시 또 이걸 섭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그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칼슘을 또 배설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구 그 인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적신호라는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이제 생식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키와 대퇴골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식으로 그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고 뼈가 훨씬 튼튼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됐고 골 밀도의 변화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뼈와 또 칼슘 이런 모든 것들의 대사들이 작용이 되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하면 바로 다니엘의 그 실험이 생채식을 먹고 나서 이들이 열흘 후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자녀들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울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고 했을 때.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한 아이로 키워봐야 결국은 대부분의 성공이 무너지잖아요. 네. 늙어서 내가 그 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돼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맞아요. 성경적인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회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오고 이제 가르치다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주님을 안 닮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돼 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다음에 성경의 목적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딱 말씀을 보고 딱 비춰보니까 아닌 거야. 다시 이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딱 거울을 봤더니 이가 하나가 없어 내가. 거울을 안 볼 때는 이가 없는데 막 그걸 모르고 열심히 먹었단 말이에요. 이를 막 벌리고 웃고 그랬는데 딱 깨닫고 나니까 가리고 웃는 거야. 그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제 해 넣어 임플란트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 것이죠. 내가 온전해질.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리더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딱 평가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이 자기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로 평가하는 것이죠.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건 전혀 평가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제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네, 가장 위대한 리더는 똑개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그렇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지가 혼자 다 맞아, 하니까 맞아, 사람을 맞아. 못 키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려먹는 거. 잘 키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은 영성의 도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가가 영성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막 말씀 읽어라, 뭐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뭐 기도 이런 식으로 밸류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해도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주님하고 안 닮은 사람.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그런 기준으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 거기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형식이.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라는 말은 하야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흘러넘쳐서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흘러넘쳐야 돼 말씀이.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라는 말은 임프레스, 리피트, 샤픈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카롭게 가르라는 거예요. 좀 더 배척하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을 목사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실패한 것이 세계 선교회는 성공했는데 자녀 선교회 다 실패했어요.
이웃 전도에는 성공했는데 자녀는 전도를 못해. 맞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교회가 어른이 어른을 전도하고 이런 구조인데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가 돼서 손자를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는 엉망으로 살고 맡겨. 근데 그분이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도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진짜는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가? 이게 그 뇌의 시냅스가 오. 성장하는 것을 보면 태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굉장히 빨리 태내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는 굉장히 똑똑하겠는데 그다음에 벌써. 그러니까요. 7개월, 8개월, 9개월 탄생 시에 우와.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걸 비교하시면 생후 1년에서 3년까지고요. 오, 큰 차이가 어른은 없네요. 큰 차이가 없는 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말하자면 그 어린 시절의 것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것이죠. 모태 신앙. 예. 그러네. 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되게 임신하기 전에 나를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그 절제하면서 그 날을 잡아 디데이를 잡아놓고 네. 100일 동안을 깨끗한 생각만 하고 깨끗한 것만 먹고 정결케. 계속 그러다가 딱 그날에 이제 이렇게 거룩한. 거룩한 하나됨을 거룩한 하나됨.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참았기 때문에 네. 강력하잖아요. 그 정자가 네. 강한 정자가 예. 정말 좋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부터 계속 하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오. 정말 이제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돼요. 오, 감사해.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길 잘한 거지. 낳고 왔으면 늦었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인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딱 시작부터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참고로 듣는 것이고 네. 진짜 내가 잘하는 건 말씀을 통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이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 전인 건강을 경험할 수 전인. 있도록 네. 키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